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곡성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곡성민원실장 신장식 나오셨습니다. 네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곡성에서 보냈습니다. 곡성에서? 네. 청주 안 가시고요? 청주에는 네. 곡성에서 청주까지 KTX로 한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저녁 식사만 하고 왔습니다. 명절 당일날. 차례 안 지내시고? 저희들은 차례를 폐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작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가문의 대장이 되신 이후 모든 제사를 폐한다. 정말요? 예, 그래서 전에는 건강하실 때는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도 가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냥 밥 한 끼 먹는 걸로. 네. 그 집 괜찮네, 며느리들. 예, 부러우시죠?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갈비찜도 해야 되고 갈비도 구워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그 저녁 식사도 그냥 고기만 구워 먹는다. 국 끓이고 고기 구워 먹고 김치만 딱 올려놓고. 그 집 훌륭하다. 어머님 훌륭하십니다. 아버님 훌륭하십니다. 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터졌죠. 뉴스토마토의 오늘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6시부터 뉴스토마토 홈페이지가 다운되고요. 이제는 조금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모두 뉴스토마토 지면으로는 모두 그 4개 면을 다 털어가지고 이 보도를 했어요. 1면부터 4면까지 싹 다 털어가지고 이 보도를 했는데, 자 의원님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목이 메네요. 네. 우선 터질 게 터졌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이 기사들 뭐 앞에서 우리 뉴스토마토 박 기자님이랑 쭉 이야기를 하셨던데 또 같이 취재한 분이 한동인 기자 계시더라고요. 한동인 기자 있어요. 한동인 기자는 제가 뉴스토마토에 노영희 변호사랑 뉴스 삼합하고 할 때 뉴스 브리핑 하시던 분인데 지난번에 천공 보도 뉴스토마토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때 지금 고소고발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기자가 바이라인에 딱 있는 거 보면서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꼬투리를 절대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취재와 자료를 준비했겠다. 라고 하는 그 한동훈 기자가 바이라인에 올라갈 거라는 얘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앞서서 한번 보도를 했고 그때도 한동훈 기자가 바이라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찐이다. 기사가 찐으로 나오겠다. 왜냐하면 이미 천공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해서 고초를 겪고 있어요. 한동훈 기자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출입을 아예 거부당했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뉴스토마토 저는 빼버렸잖아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천공 징계 끝나면 보도했다고. 들어가는 건데 아예 이거를 그냥 빼버렸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지금 앞에 박 기자님이랑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저는 이 기사 전체를 보면서 이 기사 이전에도 저는 이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선거입니다. 2022년에 대선 끝나고 바로 6월달에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때도 뭐 김영선 의원이 언니 동생 하면서 창원 의창에 그래서 꽂힌 거다. 고향도 거기가 아니에요. 나는 고향이라도 그쪽인가 했어. 거창이에요, 거창. 그러면 당시 지방선거는 그럼 어떻게 됐던 거냐. 특히 주기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기환 이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검사 생활할 때 수사관이었어요. 맞아요.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로 뭐 근거가 잘 없어요. 당시에 광주시장 후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 선거에 가면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요. 그랬더니 주기환 후보가 나 안 해 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에 바로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뽑아 올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디로 갔느냐?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기로 갔어요. 3억 3천? 3억 3천. VAT 포함 3억 3천. 나도 그런 자리 있으면 진짜 탐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기환의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잘 모르죠. 이게 시중은행들이 다 해가지고 부실채권이나 자산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선거에는 그럼 개입하지 않았냐?
그때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만 윤석열 나는 김영선이야 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명태균 씨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어쨌든 전원이 녹취 파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는 지방선거는 그냥 이준석한테 다 맡겨두고요. 그냥 창원 의창만 딱 찍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개입을 하랍니다. 그랬을까?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 개연성. 논리적 개연성이 많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주기안을 보면 예. 당연히 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보이고요.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선출할 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승민, 김은혜. 네. 유승민이 되면 당선되고 김은혜가 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 있는데도 밀어붙였잖아요. 저도 요거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는 실패했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후보를 놓고 김진태 맞아요. 와서 뭐 지표 거의 뭐 천막 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TV 토론 멘토라고 했던 그 MBC 출신 네. 그분 이름 뭐야? 이름을 까먹었네. 예, 황상무였나? 아, 황상무. 예, 황상무는 저기인데 KBS. 칼상무 KBS고 네, 하여튼간에 네. 그 당시에 그 예. TV 토론 멘토라고 했던 분을 대통령실에서 밀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그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에요. 예. 네. 자, 그리고 2024년으로 와보자고요. 네. 2024년으로 와보면 지금 2024년 그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넘기라는 거. 김건희 여사가 이거 뭐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명태균 씨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리 알죠. 컷오프된 것도 김해갑에서 명태균 씨가. 네. 그러면 여기에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개입했겠냐. 예. 주기화는 개입하려다가 한동훈이라는 여긴 걸림돌이라고 큰 걸림돌이라고 써 있던데 기사에는 거기에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원모 같은 경우 용인에 원래 강남에 출마시키려고 하다가 안 그렇죠. 돼서 용인으로 갔고 그럼 내가 직접 챙겨줄게 해서 민생토론에 가서 했잖아요. 그렇죠. 용인에 직접 갔었죠. 용인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예. 대통령이. 예. 자,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누구냐? 한동훈. 한동훈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기사와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정당법 훼손, 그다음에 이거는 헌법에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누구냐?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는 묵묵부답하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은 왜 저러지? 처음에 슬쩍 은근슬쩍 뭐 뒤로 한 발 물러서네. 그다음에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개연성이 없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물타기하는 이준석, 그다음에 묵묵부답하는 한동훈. 네. 저는 두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네. 그냥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이고 정치관계법,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불법의 소지가 너무나 크고요. 네. 여기에 그냥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국정농단이지만 법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네. 정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경제 경제 공동체, 최순실, 최서원, 박근혜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묶고 국정농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는 정치 공동체, 선거운명 공동체로서 국정농단을 한 거고 개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기에 약간의 논리적 추론을 덧붙인다면 그렇다면 이준석 국회의원 헌법수의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선서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 당대표 정부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조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저는 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해라. 말해야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죠. 공적 책무가 있다. 그럼요. 왜 아닌 것 개인적으로는 직접적 당사자이고 네. 그다음에 공적 책무 상으로 보자면 네. 국회의원 선서를 한 이준석 의원 예. 지방선거 때 예. 당대표로서 예. 어떤 개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것만 가지고 나는 거절했다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월 29일 날 7불사 회동을 보면 실제로 그 A 회견문 작성하려고 한 거고 기자회견문 작성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야 이거 안 돼, 당 망칠 일 있냐 하면서 못하게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그러진 건데 그러면 사실 개혁신당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입당과 뭐 공천과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폭로와 이런 것들을 종합 세트로 해서 기자회견을 2, 3일 동안 7불사에 머물면서 거기 A 의원이 누구야? 2, 3일간 그러니까 아니 뭐 다 머물고 있어요. 알려져 있던데. 그러니까요. 예. 나는 이니셜로 하려면 C로 했어야지 왜 A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은 C 아닙니까? 네. 아, 이건 근데 내가 이분들이 그분께 추정이야. 직접 얘기했어. 예. 아니 그분께 직접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예. 시사인 방송 중에 예. C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은? 뭐래요? 그랬더니 묵묵부답 C 웃고 얼굴이 빨개지긴 점점점이에요? 했습니다. 네, 점점점이었는데 아, 여튼 근데 저는 이게 정치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낡은 정치 문법을 벗어나서 좀 보수를 하더라도 혁신적 보수를 하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활동할 책무가 있는 거죠. 저는 공인으로서. 그 지금까지 그 카드 이 뭐 그런 사실을 뭐 정치적으로 시기를 볼 수도 있고 야 요것만을 했다간 자칫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100번 양보해서 했을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뭐 당세도 작고 지금 뭐 도움을 뭐 보수 언론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요. 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도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해지는 겁니다. 비겁해지는 겁니다. 혁신 보수, 젊은 보수, 개혁 보수를 하겠다면 가장 근본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서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서했어요. 그 선서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카드로 저쪽과 거래를 한다거나 예? 용산과 또는 이후에 한 방에 그 저는 추정컨대 이준석 의원은 새롭게 제3의 길을 이렇게 가기보다는 언젠가는 본인이 여전히 국민의힘 당 대표였고 다시 유혈 입성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다시 개혁신당을 앞세워서 유혈 입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관계를 적당히 덮거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덮거나 예. 조금 뭐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준석 개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을 내가 가서 유혈 입성해야지 무혈 입성해야지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멈춰 세우고 헌법이 훼손되고 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 정치, 선거 정치가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농단되고 뭐 역술인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소위 도사풍의 어떤 사람에게 오선 의원이 욕을 들어먹어가면서도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정말 근데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의원님. 일단 그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일단은 지금 뉴스토마토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는 없으니까 요것은 저희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고 네, 여기는 뭐 추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하셔야 추정이니까 된다. 놔두고 요거 말고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그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윤핵관 Y하고 K가 지금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김종양 현 의원을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바꿨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개입했잖아요. 직접. 이렇게 되면 직접 개입한 게 되는 거죠. 직접. 불법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네.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직자잖아요. 이게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요. 취임식이 그 다음 날이에요. 네, 5월 10일. 10일. 그러니까 취임되기 직전. 하루 전날. 취임되기 전이라서 괜찮은가? 아니 그때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예. 하면 안 돼요. 안 되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보통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그 여일하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말인데.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건 그 이후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죠. 그러네. 만약 5월 9일 날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서 공직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근데 공직자 같은 경우는 예전 이 법상 저는 뭐 네.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은 따져봐야 돼요. 음. 사전 매수나 사후 매수도 있어요. 그 공직자가 될 공무원이 될 사람을 매수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네. 이미 당선 이후에. 예, 예. 또 공천이 확정된 건 대통령이 된 이후일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건 그렇죠. 뭐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같은 날 오후 4시 39분에 그 명태균 씨가 이 씨한테 전화를 해서 김영선 그 현수막 이제 바꾸라.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문구가. 네. 그러니까 현수막 지시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라고. 근데 본인의 그 그냥 허언증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힘이 세라고 그냥 주장했다고 보기에는 실제로 됐고 김영선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허언증은 아니다. 5월 10일 날 공천 발표했네요. 그러니까요.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딱 취임한 날 공천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예. 예. 5월 9일 날 그런 얘기 해놓고 예. 예. 그 명태균 씨의 녹취에 따르면 예. 그런 얘기 해놓고 5월 10일 날 김영선 창원 의창 공천 발표됐어요. 예. 김종량 의원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황당했을까? 야,